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6문제 중에 1번 문제가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전체 절차 배울 텐데 여기 30회 시험 2주전에 나온 거. 개발구역 지정, 이렇게 지정. 옳은 것. 옳은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4개 다 틀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틀린 거 찾으시오 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읽다 보면 느낌이 이상하면 답이 보이는데 옳은 걸 찾으시오 그러면 지문 5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4개가 틀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비율이 75%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올바른 건데 올바른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는 민법이든 공법이든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 지문 5개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바른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 아까 여기 올 이번 시험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옳은 것. 29회 시험. 옳은 거 쭉 서술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루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 그 다음에 또 29에서 요 조합 도시개발 조합 만드는 것 옳은 것. 그러니까 왜 개발법 정비법 2장 3장이 어렵냐면은 문제 조문 내용도 어렵지만은 문제도 서술식으로 주로 길게 나오고 어려운 거 고르시오, 옳은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문 5개 다 알아야 된다.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걸 4개 다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읽으면서 틀렸네, 맞네 찾아야 되니까 이 문제들을 여러분 나중에 다 풀어볼 겁니다.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출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할 때 실시계획 옳은 것 29회 시험 이렇게 문장들 길잖아요. 석줄, 두 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익히는 공부를 안 하면 고독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뭐 단답식으로 암기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맞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30회 이제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 계속 옳은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요새 건자 시험 나온 문제 나온 최근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또 시행 30번 이것도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30회 시험인데도 옳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이 이거는 이제 틀린 것. 황제 방식 29회 시험이니까 작년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행 방식 30회 이거는 옳은 것. 그러니까 30회 시험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게 한 2개 나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준공검사 비용 부담 보호책 벌칙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최근에 나온 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까 6문제.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보통 10분 쉬고 나면요 다 잊어먹거든요. 사람도 잊어먹어요. 강의실도 옆방으로 찾아가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강의실도 제대로 찾고 6문제 나온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정비 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칭해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도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저 목동 아파트 7단지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 지으면 이건 재건축일까요? 재개발일까요? 법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오래된 단독주택지 있잖아요. 노후된 단독주택지를 철거하고 아파트 지을 때는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재개발. 아파트 단지 철거하는 건 재건축. 그래서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엄마아파트 대치동에 재건축이란 말 나와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이고 이 법도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다. 틀린 거 올라봐라.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 구역 지정 30회 시험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서술식으로 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번 30회 시험 나오고 요 30회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전체를 집어넣어 놓고 가로 속에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장을 보셔야 돼요. 문장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약집조차도 서술식으로 문장식으로 내지 확 압축해서 내지 않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남고. 그래서 문장을 자꾸 중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30회, 이 30회 시험에 또 서술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요새 추세가 29회 시험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추세가. 그 다음에 아까 건축법, 주택법은 지문이 짧게 나온다 그랬지요. 얘네들은 서술식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 내용이 한두 개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득점 하려면 4장, 5장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10개 이상을 맞춰주면 거뜬하게 65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 자 여기 30배 이번 시험 나온 것. 그래서 적용을 받냐 안 받냐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이렇게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우면 달랑 문제 답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9회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은 일단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문이 짧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요 문제는 이번 시험 나온 건데 앞으로 절대 다시 안 나오는 문제예요. 서술식으로 나온 걸 한번 보여주려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아닌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답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쭉 일단 보면 요 2번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나중에 감이 와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30회 시험 나온 게 보세요.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공작물. 그래서 옹벽 담장 2m 넘을 때 그렇게 외우는 게 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춰줘야 돼요. 얘도 보세요. 이렇게 29회 시험 나오지만 신고 대상 짧잖아요. 문제가. 그 다음에 얘들은 뭐 거의 뭐 지문은 좀 긴 것 같아도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얘들은 뭐 준원 문제입니다. 준원 문제. 지문이 길어도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나머지 잡다한 것들. 그 다음에 주택법. 29회 시험 나온 국민주택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주택 등. 요것도 지문은 긴데 수준은 되게 낮아요. 나중에 배우면. 그 다음에 요것도 용어. 30회 시험 나온 용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쉬운 문제를 지문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완전 준원 문제입니다. 아까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주택. 혹시 우리 오목교역 지나오다가 지역주택 조합원 가입을 할 때 현수막 구청서 붙여놓은 거 못 보셨죠, 여러분? 봤는데도 관심이 없지요.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는 길거리에 군인들이 눈이 잘 보여요. 그래서 텔레비에 군인들만 나와도 눈이 확 가요. 근데 군대 보낸 적이 없는 엄마는 군인들이 줄지어 가도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부동산을 배우면 지나가는 현수막조차도 함부로 안 보여요.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서울 시내 주소 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신문에 요새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남권에 평당 1,700만 원대 아파트 마련의 절호의 기회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는 거예요. 문장 읽다가 저 끝에 보면 끝에 조그만한 글씨로 무슨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거의 대부분이 골병 들어요. 가입 안 하는 게 맞다는 거. 나중에 파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가입했다가 진짜 죽어나간 사람 많다는. 사기꾼들, 건달들 여기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지역 직장주택 조합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되려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불량한 나의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 좀씩 내서 철거하고 새 집으로 바꾸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서 1인당 한 5억이나 10억씩 돈을 내가지고 땅을 직접 매입을 해서 건설회사 선정해서 아파트를 직접 짓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을 다 못 매입하면 어떡할 건데요? 10년, 20년 간다니까요. 그 다음 건설회사 먹고 도망가고 뭐 조합 간부들 도망가고 그래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배우면 눈에 환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짓는 과정. 여기에 이제 30 시험 나온 거고 이것도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서술식으로 좀 나오는데 그 대신 레벨이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들이라 이분들은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온 것들이고 30 시험에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30시험인데 요건 답은 뭐 짧게 나와 쉬운 거고. 이게 이제 29에 작년 나온 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걔들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택부 공법 시간에 배워놓으면 아, 왜 지정하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는 걸 또 알게 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목동은 투기과열지구 일까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들 1초도 안 돼서 대답을 할 정도로 목동 일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물어본 거고 서울시 25개 구 전부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걸 나중에 배울 텐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자, 목동 일대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기존 아파트 묶인 곳에 있는 아파트 거래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는 거지 뭐. 에이, 첫 시간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가고 밥 먹고 한숨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달 동안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앉아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몸살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3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 드물잖아요. 딱딱한 의자에. 공부는 여러분 집에 애들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의자 푹신하고 뒤로 제껴지고 돌아가고 그런 의자 공부 못합니다. 그런 의자 원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는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해야 오래 앉아합니다. 신발도 부드러운 폭신한 신발 신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걸으려면 단단한 신발을,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오래 걷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신발은 몇 시간용이고 뭐 하루씩 이틀씩 걸으려면 등산화 단단한 걸 신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걸. 그래야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간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의자에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앉아 있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거기에 있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거래 금지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의 목적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면 당첨된 분양권을 잔금 치르고 내 걸로 될 때까지 전매를 못해요. 못 팔아먹는 거예요. 분양권의 전매를 못하는 게 투기과열지구 제도예요. 그럼 내가 이제 당첨이 됐다. 당첨되면 자 10억짜리면 계약금 10% 1억 들어가고 그러죠. 중도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고 잔금 치를 때까지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첨된 분양권을 못 파는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은 분양 가격을 건설회사가 네 마음대로 받지 말아라. 저렴하게 분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렴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는 거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에 맞게 분양받은 사람보다 훨씬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억짜리를 7억 5천 정도 분양받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로또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자마자 3억씩 버는 거니까 저 직장 다녀서 3억을 번다. 대학 나와서 군대 정상으로 갔다 와서 28에 취직을 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안 사줬다. 대학만 보내주고 걔가 3억 어떻게 모아? 서울시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서울시내 좀 위치 좋은데 34평 아파트 다 10억이에요. 10억. 애지간하면 다 10억. 새 아파트 다 10억인데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 월 100만 원 모으는데 1년에 1200이에요. 그러죠? 대학 나와서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월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 그 머시면은 월 100만 원 모으려면 지독한 도시락도 혼자 먹고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경조사 안 가고 그런 애는 사유로 두면 안 돼요. 못된 놈이에요. 지독한 놈이거든요. 친구들 술도 한잔 먹고 헐렐레 10만 원도 못 모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 모아서 1년 1200, 10년 1억 2천이에요. 우리 이자가 어디 갔어요 지금? 25년 모아야 돼요. 3억 모으려면.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딱 되는 순간 벌써 3억 벌잖아요. 그러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3억 벌었는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예요 또. 10억짜리 분양가,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7억 5천에 분양받았으니까 2억 5천 버는 거 아니에요. 그 10억짜리가 나중에 2, 3년 뒤에 15억, 16에 거래돼.
그 자리에서 10억을 버는 거 쉽게 말하면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러잖아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우리 서울 시내 부동산은 아파트는 밑으로 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제 경력 98년도 이후로 수업을 했는데요. 아파트 값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제일 비싸다 한 것 하나도 10년 뒤에 거기에 50% 이상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는. 아파트 없어요. 앞으로 더 해요. 왜? 신규 공급이 없거든요. 서울 시내 신규 공급이 없어요. 지금 계속 죽여나가지고 건설회사를. 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되는 순간 매덕은 벌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왜 만들었을까?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당첨되고 잔금 치르고 내 명의를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 분양권을. 그럼 한 2년 걸리거든요. 내 명의를 등기하고 입주하면 팔 수 있어요. 그건 분양권이 아니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80%도 안 되게 분양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못 팔게 하는 제도예요. 10년간 못 파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이 뭔지를 중개업을 할 때 알아야지. 그러죠? 몰라도 되긴 되는데 가게 문 닫으면 되죠? 그럼 망하면 되고 아니 여러분요 지금 의과대학을 보냈다 우리 아들 지방이라도 의과대학 보냈다 좋다 아니에요. 인공지능 나갈 때 가장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 판례 분석. 그 수만 건 나온 판례 있지요. 인간이 공부 다 못하거든요. AI가 싹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AI 덕 봐서 소송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들 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 뭐 하는가. 자, 내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자 봐요. 우리 3층 병원 왔다. 코 한번 훑어봐요.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인공지능도 다 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 입력을 내가 다 해 하고 사진 딱 찍어 그리고 피검사 해 딱 결과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독립병원 개업하잖아요. 저 기계 전부 다 리스예요. 리스 비싸게 손님 없어. 다 망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변호사들 있잖아요. 월 200도 못 본 변호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변호사들도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다가 대법원에서 2번 브레이크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너희들이 뭘 부동산 중개까지 하려고 그래. 민망하게 대법원 판사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중개업자도 망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경기 다 죽여놔가지고요 망하는 사람이 폐업한 사람이 개업한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통계가. 경기 살면 개업이 많고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운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내려가는 단계에 선 사람. 저는 이걸 수다 20년 넘게 봤는데 뭐 이렇게 부동산 경기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지금 전체 성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내리막 오르막이 있지만은 서울시내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아예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수출 많이 해서 외화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서 돈이 풍족해지고 지금 1,000조 원의 돈이 돌아갈 때 없대. 돈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대요. 기업은 재투자 안 합니다. 지금 정권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사람들이 떼거리로 지방에 아파트 산다는 뉴스 봤잖아요. 왜? 서울 시내는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자금 출처도 해야 되고 막 입증을 해야 되니까 국세청이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아파트는 강남의 아파트인데 내가 샀다가는 자금 출처 다 내가 소명해야 되니까 지방 사는 거야. 지방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대도시에 안 떨어지거든 아파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할 때 이런 제도를 모르고 한다 그러면 대략 난감이다. 그래서 배울 때 저는요 객관식을 푼다는 걸 떠나가지고 자세를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울 때 객관식 용어를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다부지게 공부 한번 해보자. 나 진짜 이거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 같다. 그런 말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냥 공부를 진짜 목적을 시험을 떠나서 한번 해보세요. 도움도 엄청 되고 실력도 늘고 당연히 점수도 나와요. 시험에 그냥 연년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점수 잘 안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걸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봐봐요. 근데 예를 들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공법은요 매 이런 게 나와요. 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되고,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데 이번 시험 나온 게 보면 이런 식으로 농지냐 아니냐, 농지.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농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농업인, 농지, 농업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자, 그다음에 농지보전 29회 서술식으로 나오는데, 농지법은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6개로 되어 있고 출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